이 시간에는 여러분 PUTS AI라는 장신대에서 새롭게 도입을 한 올인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쓰고 계신가요? 몇 명 없네요. 오늘 같이 우리가 배워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실습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PUTS AI는 단순히 우리가 사용자로서 활용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스토어 또 스튜디오라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챗봇을 장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PUTS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핵심적인 기능들을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 꿀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000 크레딧이 제공이 돼요. 그럼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AI에게 프롬프트를 넣느냐 또 어떤 모델을 쓰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금세 크레딧이 다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정된 크레딧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개를 좀 드리고 마지막에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챗봇 제작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만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토어에 등록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 가지 걱정은 저희가 이것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에 좀 부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90분 정도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90명이 동접했을 때에 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 지금 PUTS에 접속해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강의를 경청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시연 드린 것들 잘 듣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각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을 해보고 그때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다시 속도가 나올 거니까. 이 동전 문제는 제가 전산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하나 볼게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하며 미래 목표 준비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는 수준을 넘어 사역의 지혜를 공유하는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했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구축한 AI 플랫폼 PUTS AI. 핵심은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AI를 직접 만듭니다. 신대원생이 여름성경학교 기획을 위한 챗봇을 직접 설계하면 스토어로 전교생과 공유됩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공동체 전체의 사역 콘텐츠로 확장되는 디지털 사역 생태계가 열린 겁니다. 단순히 사용자로서 AI를 접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서 그러니까 AI를 직접 설계해보고 나의 대화 파트너를 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나오거든요. PUTS AI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각기 다른 AI 모델의 장점만 달라 학업과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입니다. AI 플랫폼에 접속하면 너예요? 너구나. 필요가 없습니다. 각 모델의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용 비용은 전액 학교가 부담해 학교 구성원은 무료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통계 데이터와 연동은 사역의 전문성을 한층 높입니다. 지역 인구 통계와 변화 추이를 목표적 관점에서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대처과 전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신학대학 전용 AI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러니까 신학대에 어떤 특화된 AI로 우리만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신학 전문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이나 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스러워 될 수
미래 목회자들의 사역 준비 방식을 개인에서 공유로, 경험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가 신학교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다른 대학들에서나 기관들에서 쓰고 있었지만 신학교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정표들을 잘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PUTS AI가 뭐냐? 장신대 구성원들이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업들이거든요.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인원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챗GPT나 제미나이나 모델들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또 필요한에 따라서 유료 계정을 또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생성형 AI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LLM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겠지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델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장점,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내가 어떤 목적에 어떠한 용도로 이 모델을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신대원 2학년의 전현목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말미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모델을 써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RAG, 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렉, RAG. 몰라요? 전 질문을 했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RAG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RAG를 구성해서 이 PUTS AI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RAG가 뭐냐? 렉이라고 하는데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흔히 검색 증강 생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검색 증강 생성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뭐가 다른 걸까? 이 검색 증강 생성은 여러분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하고는 대화하다 보면 얘가 헛소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죠. 왜 헛소리를 하냐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맥락에도 안 맞고 또 정답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렉, RAG라는 개념은 뭐냐면 너 답변을 할 때에 내가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해라고 바운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PUTS AI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렉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챗봇을 만들 때에도 또 답변을 할 때 내가 탑재해준 이 자료 안에서만 답변해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RAG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들을 잘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이 RAG, 이 PUTS AI 앞 위에 문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UTS AI의 강점 중에 하나는 한글 파일을 다 읽는다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죠. 한글 파일을 읽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제미나이도 한 몇 개월 됐고 클로드도 얼마 전에 스킬을 익혀서 한글 파일 읽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글 파일을 인식 못해서 이것을 다 PDF로 변환해서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PUTS AI는 여러 생성형 모델 앞에 우리가 만든 PUTS AI가 있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올려도 얘가 잘 검색을 하고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일반 AI는 그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만 의존하는데 이 PUTS AI를 여러분이 잘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단 또는 우리 학교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수업에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챗봇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hallucination,
거짓 답변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굉장히 반응이 괜찮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PUTS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직 내에서 타인이 만들어 공개한 챗봇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제작한 챗봇을 타인에게 공유한다. 이따 우리가 실습할 내용이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챗봇을 만들어 봤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에이전트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고마워요. 들어봤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에이전트가 뭐냐? 나에게 맞게 역할을 주고 임무를 줘서 얘가 스스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챗봇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기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령 아까 뉴스에 잠깐 나온 것처럼 여름성경학교 기획자를 내가 에이전트로 만드는 겁니다.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하는 챗봇을 여러분이 만들고 어떤 문서들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서라고 생각하면은 연간 계획서도 올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부서의 현황들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올릴 수도 있고, 막 올린 다음에 이제 이 챗봇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여름성경학교 기획자니까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얘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잘 만든 챗봇을 나만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뭐예요? 아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만 써도 물론 좋겠지만 이 플랫폼의 취지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 길들이고 학습한 AI를 어때요? 나의 동료와 나의 학우들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어라는 것에 막 모이기 시작하면 집단지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챗봇을 이렇게 디자인하면 얘가 더 잘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막 여러 우리 장신 구성원들이 올리면서 이 스토어가 막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 PUTS AI를 그러면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제일 첫 출발은 총장 선거에 출마하실 때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시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오피스 365를 무료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가 필수적인 인프라였다면 이제는 뭐가 필수 인프라예요? AI가 필수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환경 안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총장님께서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먼저 도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PUTS AI를 학생들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 교육 환경의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또 연구를 하시는 신대원생 또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하나 찾을 때에도 이전엔 도서관에 가서 검색하고 하나하나 키워드를 넣어서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검색을 AI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들의 흐름을 조사하고 정리해줘 라고 하면 얘가 쭉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발제를 어떻게 해야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또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얼개를 이 AI가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교회나 아니면 사회계 현장에서 또 어떤 기획안 하나 작성해야 될 때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전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챗봇을 제작한다.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인데 우리 학교 안에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또 학업하는 그 모든 환경 안에 여러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학기 동안에 제출했던 레포트, 아니면 학생들이 제출했던 그 모든 발제들, 교수님이 나눠줬던 유인물, 이런 거 한 장 한 장이 다 뭐예요?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그걸 아무리 나눠줘도 어때요?
내가 보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그것도 쌓아만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어차피 다 버릴 거.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잘 쌓아놓고 AI에게 뭘로 주냐? 학습의 자료로 주면 얘가 나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AI 챗봇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따 해볼게요. 또 세 번째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와 같은 최신 AI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별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 잠깐 이 영상 하나 볼게요. 개괄적인 영상 소개를 담은 서비스입니다. 영상입니다. 다양한 LMM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양한 파일의 첨부를 한글 파일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 이미지를 당연히 만들 수 있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부분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 특화 모드라고 해서 여러 모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문서나 아니면 대화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복사해서 프린트까지 가능합니다. 논문 분석. 내가 관심 있는 논문을 분석 요약해줘라고 하면 논문의 목적, 핵심 기여, 전체 요약을 해줍니다. 자, 챗봇 만들기. 이게 오늘 핵심 기능이에요. 이름과 주요 특징과 프롬프트를 넣고 언어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RAG 기반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챗봇이 금세 만들어져요. 조교 챗봇도 만들 수가 있고 그 챗봇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공개한 챗봇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개발자 영역이어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핵심 기능을 조금 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채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면 채팅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 여기서 다양한 LLM 및 커스텀 챗봇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내가 함께 챗봇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에서 다양한 모델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따가 정현목 전도사님이 또 설명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고성능 범용형 챗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똑똑한 애들. 내가 어떤 어렵고 조금 복잡한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고성능 범용형 모델들 쓰면 돼요. 그 챗GPT 5.3 이제 5.4까지 나왔고 클로드는 4.6 오프스라는 모델이 있고 그록에는 그록4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똑똑한 대신에 단점이 뭘까요? 느려요? 느릴 수도 있어. 또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비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토큰이 훅 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만 똑똑하니까 무조건 쓰기 시작하면 질문을 몇 개 안 했을 때에 토큰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량 고속형 모델들은 GPT-5 미니라는 모델도 있고 또 저는 제미나이 3 플래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 그록이나 이 클로드에서도 하이쿠나 이런 모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주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추론 모델이 있기 때문에 추론 모델은 더 복잡한 알고리즘 예컨대 여러분이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코리아인 데이터에서
딥 리서치, 심층 조사를 할 때에는 또 고성능 추론형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강의 말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미지 생성입니다. 그래서 멀티 LLM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도 있고 오픈 AI, 또 그로게 이미지, 또 바이센텐스의 시드링이라는 이런 모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수를 우리가 올리고 또 해상도를 넣어서 또 비율을 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비디오도 역시 구글의 비오스 3.1 또는 소라 2 프로, 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길이도 선택할 수가 있고 가로, 세로 비율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채팅이라고, 새 채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새 채팅을 누르면 이 오른쪽에 채팅 화면이 뜹니다. 그쵸?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에서 왼쪽 위에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챗 GPT 5.3 챗부터 오토 기능 GPT 5.4 해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롤 오버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른쪽에 뭐가 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뜹니다. 예컨대 5.3 챗을 누르면 이 모델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뜹니다.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GPT 5.3 기반 대화 모델, 자연스러운 대화, 창의적 글쓰기, 일반 질문에 최적화되어 있다. 채팅과 웹 검색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크레딧. 이거를 한 번 질문하는 데에 아니면 우리가 API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데에 몇 크레딧이 소모되는가를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몇 크레딧이 소모됩니까? 18크레딧이 쓸려돼요. 그리고 출시를 언제예요? 올해 3월 4일에 나온 거예요. 최신 모델이죠. 그래서 최근 모델이고 한번 쓸 때 18크레딧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볼까요? GPT 5.4를 눌러보면 모델이 5.4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 5.4는 몇 크레딧이에요? 25크레딧. 얘는 어때요? 비싸니까 어떨까요? 좋아요. 똑똑하다. 네, 똑똑하다. 다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좋다는 기준이 다르니까 똑똑하다. 그래서 얘가 5.3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5.3은 심층 검색을 할 수 없었는데 5.4 비싼 모델에 가니까 심층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싼 모델도 있어요, 여러분. 더 가벼운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GPT-5 미니는 어때요? 4크레딧. 그러니까 여러분 5,000크레딧 받았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무턱대고 비싼 모델을 쓰지 마시고 어때요? 가벼운 모델부터 쓰다가 내가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늘려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제가 주로 쓰는 모델은 클로드인데 클로드 요 4개 중에 제일 똑똑한 애는 뭘까요, 여러분? 둘 다 4.6인데 4.6 중에 오프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오프스 모델을 눌러보면 얘는 어때요? 50크레딧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비싼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에 아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낮은 모델이 소넷이 30크레딧, 하이쿠가 10크레딧입니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에서 만든 모델들이고 4.1이 2크레딧짜리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럼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퍼플렉시티 들어봤죠? 네.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요즘에 핫한 AI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건 역시 크레딧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3.1%가 20크레딧으로 조금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SAIT라는 AI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플랫폼을 만든 회사에서
출시한 AI예요. 그래서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점은 뭡니까? 3월 말까지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먼저 막 써보시고 부족하면 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업스테이지라고, 이것도 국내 모델입니다.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솔라 프로라는 모델도 역시 3월 말까지 무료입니다. 네. 왜 무료로 할까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모델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부자니까 4.6 오프스 모델을 선택할게요. 네. 억울하면 교수를 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이 아래에 있는 특화 모드들이에요. 특화 모드. 뭐라고 얘기해요? 특화 모드. 여러 가지 단추들이 하나하나 여러 개의 모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내가 어려운 논문 가지고 너가 번역해줘, 요약해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컨대 파일을 첨부할 때에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파일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한번 보셔도 돼요. 제가 연구할 때 참고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일단 확장자는 뭐예요?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 많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 이 PDF 파일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인식이 안 돼요. 왜 인식이 안 돼요? 글씨인데 왜 인식을 못하지? 폰트가 안 깔려서? 글자 수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PDF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거는 우리가 OCR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그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긁어보면 긁히지가 않아요. 복사가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텍스트로 완성한 PDF가 아니라 책같이 출력되어 있는 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PDF지만 사실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훌륭하시네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이미지를 AI나 컴퓨터에게 학습자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걸 텍스트로 변환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걸 우리가 OCR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UTS AI 또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런 변환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OCR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형태의 OCR 되지 않은 이 PDF를 제가 한번 이 PUTS AI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기 하면 이거 쭉 하고 업로드를 시킵니다. OCR 되지 않은 PDF는 용량이 조금 커요. 한 장 한 장이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9메가 정도 되는데, 쭉 업로드가 되고, 내가 이 논문을 분석하고 싶으면 어떤 모드를 활성화하면 됩니까? 이 아래에서 요약도 있지만 그 아래 보시면 논문 분석이 있네. 논문 분석. 논문 분석을 클릭하면 얘가 딸깍하고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이 논문을 요약 분석해줘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OCR을 하지 않았지만 이 텍스트 자체를 보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논문을 파악하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특화 모드를 통해서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자는 테드 피터스이고 출처는 여기에서 이 페이지이고 분야는 조직신학과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질문이 뭔가를 스스로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구조 및 핵심 주장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한 구조, 두 번째는 이러한 주장,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서 테드 피터스가 응답하고 있다. 또 심층 성육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에덴 동산에 대한 재해석을 해준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특징이 뭐냐,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방법론적인 분석도 해주고 결론,
인간과 우주가 구속될 때 비로소 완전히 창조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문 분석 특화 모델은 이 논문의 강점과 한계를 평가해줘요. 그래서 이 논문의 강점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한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시면 그래서 사용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제안해 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PUTSI와 대화했기 때문에 얘가 메모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교수님의 연구 주제가 관심사항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교수님의 이마고데이 신학과 AI 윤리, 제가 AI 윤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피터스의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모델이 갖는 함의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란 척 좀 해봐요. 너무 피곤하고 졸릴까봐 제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논문, 특화 모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어나갈 때마다 뭐가 달아요? 크레딧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크레딧을 안 닳게 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데 대화의 그 모든 맥락을 다 스레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큰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얘가 답변을 하려면 제일 처음 대화부터 다시 한번 스캔을 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토큰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끊는다는 게 뭐예요? 결별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합니까? 수고했어. 굉장히 AI 친화적인데? 네, 수고했어.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토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새 채팅을 시작하면 그 스레드는 정리가 되고 새로운 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여기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고 또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요약도 할 수 있고 또 코딩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대한 게 있으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 AI에게 출제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거나 출제하는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도와줘라고 하고 발표 설계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클릭됐죠? 그 다음에 제출하면 얘가 특화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발제를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와 또 조언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실 교수님 좋은 주제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발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상 청중은 누구인가요?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핵심 개념이 있나요? 또 참고해야 될 강의 노트, 논문, 기존 자료가 있으면 업로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간편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20분 신학대학원생 모두 다 포함 없어. 이렇게. 너무 친절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뚝뚝뚝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나에게 질문한 것들을 대상으로 얘가 발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 구상안 20분짜리로 도입을 AI가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지금의 현황들 한 4분 정도 AI는 이미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설교 작성의 실태들 또 해외 사례, 국내 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4가지 정도를 정리했고 설교자의 고유한 역할로 대체 불가능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머지 3분 또 결론 및 토론으로 1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 참고 문헌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발제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걸려요?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혹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일 멍청한 게 AI한테 하나 물어보고 답변 받은 그대로 출력하는 거.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AI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툴로 활용한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질문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은 뭐냐? 첫 번째, 저는 사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례. 너가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너가 직접 사례를 좀 조사해줘. 미국 교회 중심으로 하고 이야기했더니 미국 교회 AI 활용 사례를 얘가 쭉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 아까 보면 참고 가능 문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분과 또 이 참고 문헌들을 쭉 제안을 했는데 이것들은 없는 참고 문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에서 가장 할루시네이션이 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참고 문헌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연수 보고서를 냈는데 대부분의 참고 문헌이 뭐였다? 존재하지 않는 참고 문헌이었다. 문서 본문 내에 계속 별 2개짜리가 보였다. 그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AI를 대충 돌려가지고 보고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곤혹 치르고 싶지 않으시면 특히 참고 문헌 그리고 본문 내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직접 검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채팅에서 특화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특화 모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적절한 질문이었어요. 자, 답변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한 번 질문하고 새로운 채팅을 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얘가 컴퓨터이고 계산기라 생각하면 채팅이 누적될 때마다 토큰 값이 늘어나니까 한 번 질문하고 새로운 채팅을 여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우리에게는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대화에서 맥락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고 두 번째, 이것도 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채팅을 열었을 때 이전 대화를 얘가 가지고 오냐? 특정한 기억들은 가지고 오지만 대부분은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대화를 마무리할 때 지금 너와 나눴던 대화를 핵심적인 문단으로 요약해줘라고 해요. 그럼 그 텍스트를 얘가 쭉 요약하잖아요. 그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채팅을 할 때에 붙여넣습니다. 이 대화 맥락으로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디테일한 부분은 갖고 오지 못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토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간단히 볼게요.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 생성형 AI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잘 만드는 이미지 생성의 툴 중에 하나가 나노바나나예요. 그래서 나노바나나는 기본 이미지당 비율이 2가 68 토큰, 프로가 몇 토큰입니까? 140 토큰입니다. 140. 비싸요. 그리고 오픈 AI의 GPT M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38, 42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그룹 같은 경우에 20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도 사용하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이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잘 낯설잖아요. 얘한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여기서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AI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편집해줘요. 쭉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사항인데 참조하고 싶은 이미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 장면을 내가 일러스트 형태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이 사진을 얘한테 또 주면 그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해서 훨씬 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여러분. 작년 신학대학교 현대적인 계단식 대강의실 90여 명의 신학생들이 집중하며 AI 기술과 신학의 결합에 관한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신경망 구조와 신학적 키워드가 어우러진 프레젠테이션이 띄어져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생한 교육 현장. 말 잘하죠,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좋아요. 많이 잘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자 알아주셔야 될 것, 이 프롬프트 최적화도 공짜는 아니다. 탄실이 굉장히 크네요. 한 0에서 2크레딧 정도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이미지 개수 보시면 한 장을 할 수도 있고요, 4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크레딧 차이인데 조금씩 베리에이션,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한 장을 만들고, 해상도는 뭘까요? 해상도. 해상도를 들어봤나요? 화질, 그쵸? 화질. 그래서 보통 기본은 1K라고 해서 1024 픽셀, 화면의 가로 세로가 102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것들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과물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냥 웹에서 쓸 거다라고 하면은 크레딧을 아껴야죠. 그래서 512 픽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가로 세로 비율 정방형의 1대1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가 더 긴 거, 세로가 긴 걸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생성할 때 나노 바나나 2의 경우에 46 크레딧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아이고. 자, 만들려고 하고 이번에 비디오 생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디오 생성. 자,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BO 3.1 패스트라고 되어 있고, 동영상은 굉장히 비쌉니다. 3.1 패스트 저렴한 버전이 몇 토큰이에요? 600 토큰. BO 3.1은 몇 토큰입니까? 1600 토큰. 여러분이 가진 토큰은 몇이에요? 5000. 아래 보시면 클링은 840 토큰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시는 거는 가벼운 버튼들을 쓰시고, C댄스 같은 경우는 바이트 댄스, 중국에서 만든 AI인데 저렴합니다. 네. 그룹도 300 토큰. 그래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클링 3.0이고 또 BO 3.1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비싼 거 쓰실 수가 있고 또 싼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진 않을게요. 제 토큰도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난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프롬프트 최적화를 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과 비디오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자, 넘어갈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지를 부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다시 나오고 이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재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재출력하는 것도 역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라는 기능을 볼 텐데, 스토어는 이 챗봇을 만들어진 챗봇들을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사이트들을, 여러 챗봇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챗봇을 직접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하고, 크레딧 절감 방법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52분인데 제가 걱정되는 게, 얘가 여러분들 중에 접속을 하신 분들이 꽤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조금 힘들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힘들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조금 보여드리면,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여기 보시면 코리아 인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코리아 인 데이터. 한국에서 만들어진 공공 데이터. 공공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직접 어떤 통계청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본 것은
전국 지자체별 총 인구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직접 들어가서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학교 아래에 광장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광장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 100명, 200명, 1학년 입학생. 1학년 입학생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근의 학생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방법은 이 코리아인 데이터로 들어와서 전국 지자체 총인구 변화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쭉 검색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도 알려주고 전국 인구 추세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광진구 광장동의 10대 인구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없나? 라고 클릭을 해보면 얘가 읍명동 단위 연령별 데이터를 찾아보고 10대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데 문제는 뭐냐? 동까지는 없고 광진구까지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이시스 데이터셋에 없어서 다른 데 들어가서 쭉 검색을 하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가 뭐냐면 이 표입니다. 광진구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라고 해서 보세요 여러분. 2001년부터 3만 명이었던 학생들이 25년간 어떻게 됩니까? 11,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표를 예전에 여러분이 혼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해서 파워포인트 하나씩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가? 이걸 통해서 그래프 다운로드를 누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지 데이터로 받을지. 여러분이 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제가 이 코리안 데이터를 대화를 쭉 나눴더니 크레딧이 4,600이 따랐어요. 한 번에. 4,600 크레딧이 따랐다고. 지금 쓰고 있니? 얼른 끄는 게 좋을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아니면 용자의 경우에 이 코리안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럼 대신에 뭘 쓰는가? 코리안 데이터만큼 직접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가져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딥 리서치. 이것도 역시 심층 분석을 통해서 AI의 결과값을 내는 기능인데 이것은 그래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 데에 한 500 크레딧 정도가 듭니다. 그것도 많긴 하죠. 하지만 이 딥 리서치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여러분만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기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스튜디오에 가면 레그, RAG와 프롬프팅을 통해서 챗봇을 제작합니다.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챗봇에 학습시킬 수가 있고 파일 내용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을 차단하고 채팅에서도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이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저에게 보이는 제 화면이에요. 보면 챗봇이 4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이 4가지 다 제가 만든 챗봇들입니다. 챗봇들이 있고 먼저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챗봇 만들기에 들어가서 챗봇 만들기를 클릭하면 얘가 챗봇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챗봇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챗봇의 화면이 뜹니다. 지금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직접 만들지 마시고 앞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어요. 얘가 힘들면 저는 더 힘들어집니다. 네, 고마워요. 자, 보시면 프로필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챗봇의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름을 넣고 특징을 넣고 프롬프트, 이 챗봇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추천 질문.
뭘까요? 예시, 그렇죠. 이 챗봇에 처음 접속했을 때 주로 사용할 것 같은 질문을 여기다가 자동 몇 가지를 입력해 놓는 겁니다. 그 10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챗봇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싼 모델을 쓰면 이 챗봇을 쓸 때마다 비싼 모델로 더 똑똑한 모델로 적용을 하는 거고 첨부 파일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제가 해보는 걸 보여드릴 텐데 아직 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도가 느려서 제가 패들렛에다가 이따가 한번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실습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접속을 하시면 두 가지의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Q&A 봇을 제작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는데 이거 클릭해보면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챗봇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다 문서화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회의 헌법을 전문을 제가 어제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서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고 실습 목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챗봇 이름을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특징은 이러이러한 특징이면 좋겠어 라고 하고 프롬프트가 보시면 당신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로교 헌법 전문 안내 도우미입니다 라고 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정보 출처의 원칙 뭡니까? 웹 검색은 하지 말고 첨부된 헌법 문서만 참고해서 답변하세요. 첨부 파일만으로 답변이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은 현재 학습된 헌법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문의해 주세요. 헌법에 대한 체계를 안내하고 근거 제시 원칙, 답변 말미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조항을 정확히 명시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대한 겁니다라고 열거하고 또 해당 위반 사항과 시벌 조항을 병기해라. 만약에 질문이 모호한 경우에는 역질문으로 범위를 좁히라. 그리고 주요 용어를 이렇게 참고해라라고 단어를 정리했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제목을 복사하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 복사하고 사이트에 가서 여기 있죠?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특징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요 특징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복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추천 질문이 있는데 아까 들었던 예시 질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래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이 실습 문서에 언어 모델과 질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나 입력하고 플러스 또 두 번째 질문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쭉 입력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올려드린 문서의 아래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GPT 5.3 챗을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여기서 5.3 챗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만들면 얘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 여기에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컨대 추천 질문이 사라졌네. 그 저장을 해보면
여기 나왔죠? 이렇게 추천 질문이 나왔죠? 이걸 눌러볼게요. 장르의 작용 요건은 무엇이며 눌러보면 이 챗봇이 여기에서 올려준 미안해요. 뭘 안 올렸죠 지금? 파일을 안 올려서 파일을. 여기서 파일 가져오기 위해서 첨부해놨던 2016 헌법 파일을 한글 파일을 그 엑셀 파일을 총회헌법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라고 눌러보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챗봇들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스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챗봇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챗봇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는 공개가 돼 있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에서 비공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접근 권한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에 멤버 그룹 선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그룹에게 공개를 할 거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학생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학생을 선택하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사역에 대한 거면 사역, 장문에 대한 거면 장문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정에 대한 거니까 규정을 선택해서 승인을 요청하기 누르면 이 관리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이것은 학생 구성원들을 위해서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전체 챗봇들을 사역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AI가 레그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된 헌법을 중심으로 쭉 검색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패들렛에 올려드린 이 실습 자료를 잘 보시면 이 실습 자료를 여러분 뭘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입력했을까? 맞아요. AI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챗봇을 만들 때에도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 하나를 입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일단 이 실습 문서를 여러분이 쭉 복사를 하셔서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만들고 있죠?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팅을 열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용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의 내용과 위의 형식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만들고 싶은 챗봇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가 있어요? 과제 도우미. 과제 도우미. 무슨 과제? 발제 도우미, 그렇죠? 발제 과제 괄호 열고 발제 도우미. 챗봇을 만들려고 해. 위의 형식을 참고해서 문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얘가 장로교 헌법 실습 문서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학생이 원하는 과제 도우미 또 발제 도우미를 만들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제목과 주요 특징과 프롬프트 어떤 모델을 쓰면 좋은지를 또 예상되는 질문들을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띄워놓고 여기다 어때요? 하나씩 붙여넣기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해보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커스터마이징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뭘까요, 지금요? 다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만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프로필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스튜디오 챗봇을 만들 때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얼굴을 넣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미지 생성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챗봇을 만들려고 해.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업 끝난 다음에 다른 수업이 있겠지만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면 관리자 신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전체 챗봇이 2개가 올라 있거든요. 2개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안 올렸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약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우리 주일 밤까지 여기에 챗봇을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말풍선 옆에 뭐가 있어요? 66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면 66번 누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챗봇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허점은 내가 10번 물어봐도 10개나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는 마음으로 여기에 뭐 사역이든 장문이든 과제 도움이든 여러분 챗봇을 만들고 이번 주 주일 밤까지 가장 많은 대화를 생성한 인기 챗봇에게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뭐 줄지 생각 안 해봤는데 크레딧을 드릴까요? 5만 크레딧? 내 영역이 아닌데? 크레딧을 드릴게요. 크레딧을. 네, 여러분들이 고마워할 만한 정도의 크레딧을 제가 전산실과 상의해보고 내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 혹시 그냥 말씀해 줄 수가 있나요? 몇 크레딧 줄 수 있는지? 네. 혁신사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만들어서 올리면 제가 그 분께 우리 김효숙 교수님과 몇 개 말씀을 드려서 크레딧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했을 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질문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크레딧을 기본 5,000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내 현재 크레딧 사용량이 나옵니다. 저는 2만 크레딧 중에서 10,000 크레딧 넘게 썼고 여기에 마이 페이지를 눌러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레딧 추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보면 550 크레딧에 1,000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떨어지면 더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크레딧 구입한다고 학교로 돈이 들어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싼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00 크레딧을 최대한 잘 아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이 크레딧에 들어오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전체 크레딧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채팅에 4,500 크레딧을 썼고 이미지 생성 이만큼 썼고 이봐요. 코리아인 데이터 4,744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딥 리서치 500 정도 쓰고 여러분 파워포인트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문서를 쭉 대화한 다음에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직 제공과 개인 구매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기능만 말씀드리면 메모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얘랑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얘가 여러분과의 대화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캐치해서 메모를 시켜놔요. 그래서 보시면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학과 AI 에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theological education이구나 라고 나와 있고 기술에 대한 발전가구나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입력한 게 아니라 얘가 나랑 대화한 모든 대화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기억하기 전에 기억해줬으면 좋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화 어느 창에 대해서는 대화 가운데 이거 기억해줘 라고 하면 얘가 메모를 만듭니다. 나는 기독교 교육과 3학년 학생이야 기억해줘 라고 하면 어때요? 얘가 기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좀 싫다 그러면 활성화 버튼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학습한 내용들을 지우고 싶으면은 전체 삭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모델들 너무 많잖아요. 그 최신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토큰을 어떻게 아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학대학교 2학년의 정현목 전도사님께서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이 안내를 한 15분 정도 안내를 드릴게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아저씨가 뭔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그 강의를 한다고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산업공학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MBA 과정을 마쳤고, MBA 과정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2년 전에 장신 한마음기도에서 콜링을 주셔가지고 하던 벤처기업을 그만두고 장신대 신대원 121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재작년까지 WAI라는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은 삼성 SDS에서 삼성전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삼성전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한 5천만 건의 그 고객 정보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정보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었던 시절부터 빅데이터를 다뤘었고, 그게 이제 알파고가 지나가면서 AI가 이제 활성화됐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제 창업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이런 데서 심사위원도 했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 데 스타트업 부분 특강도 진행을 했었고, 정부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썼는데 지금 책을 한 권 썼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AI라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AI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 전수사님들 사역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좀 도울 수 있는 프롬프트 가이드북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같은 반입니다. 121기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장신 PUTS AI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AI를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뭐 오픈 AI였다가 GPT였다가 뭐 클로드였다가 뭐 제미나이였다가 뭐 퍼플렉시티라고 했다가 헷갈리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런 그 회색 오픈 AI 뭐 이런 것들은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든 거고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회사에서 클로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들이 막 혼재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신 PUTS AI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정말 다양한 AI의 모델을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버전별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요. 굳이 뭐 과거 버전까지는 크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과거 버전을 쓰신다라는 거는 뭐 아주 경량 가벼운 모델을 써가지고 크레딧을 절약하겠다 이런 컨셉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공유된 걸로 알기 때문에 요런 모델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쓰면 되겠다, 선택해서 쓰면 되겠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별로 그 전도사님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설교, 연구, 사역, 행정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여기 제가 이제 핵심 요약 부분 이렇게 딱 적어놨죠. 요거 일단 요 정도는 꼭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글 쓰는 일들이 많고
어디에 뭐 기고를 한다든지 설계문을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때는 그 클로드라는 모델과 구글 제미나이 모델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 쓰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GPT 5.4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논문을 분석한다든지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글을 쓴다든지 그 설계문을 작성했을 때 뼈대를 만드는 어떤 논리 구조를 세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나 프로 이거는 사실 퍼플렉시티에 관련된 모델인데 거기에는 최신의 그 웹 검색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AI 모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맛집을 찾는다. 이러면 그냥 퍼플렉시티 열어서 찾으시는 게 오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 모델별로 각각 장점들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신 PUTX AI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솔라 모델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라고 한국에서 만든 그 벤처기업이 만든 모델입니다. 보통 그 한국에서 만든 모델을 유료로 구독해서 쓰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AI를 좀 많이 쓰셨을 거예요. 써보셨을 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 좀 한국적으로 뭐 튜닝을 하고 싶다, 한국어 튜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업스테이지 모델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사님들이 AI가 필요한 순간은 정말 바쁠 때입니다, 진짜. 너무 바쁘시죠. 평일엔 공부하시고 주말에 사역하시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불러주시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사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기획안을 작성해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획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기본적인 컨셉과 내용들을 AI라는 그 보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경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설교 공부와 뭐 성경 공부, 논문 과제, 교회 행정과 문안, 그다음에 최신 정보 탐색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업무 태스크를 좀 분석을 해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초반에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 설교와 성경 공부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 이런 거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논문에 대한 뼈대나 구조적인 걸 분석을 할 때는 챗 GPT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분석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요 PDF 같은 논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다량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처럼 이제 전체를 다 보시기도 하지만 AI를 통해서 요약해서 보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분석은 챗 GPT가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 걸려요. 단점. PDF를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럴 때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걸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PDF에 대한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있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요약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범용적으로 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똑똑한 모델을 쓰는 것보다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않고 유료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특정한 1등의 모델, 뭐 챗GPT가 가장 잘하는 걸 쓸 건지 아니면 클로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를 쓴다 이런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정말 기획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모델들을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쓰시라.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1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맛집이라든지 행사 장소 같은 걸 찾으실 때는 뭐 소나 프로 이런 모델 쓰시는데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런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웹 검색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최신 정보 그리고 유튜브와 나무위키 같은 정보들도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최신 정보가 어떤 텍스트적인 형태보다 유튜브에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나 이제 박사과정생들 논문 처음에 뼈대나 목차 설계하실 때는 GPT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실 때도 GPT가 결과값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속도가 좀 느려지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와 구글 제미나이. 근데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노바나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좀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GPT도 만들고 다 만들긴 하는데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크레딧 절감하는 꿀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미지 같은 거를 생성했을 때 크레딧을 많이 써요. 크레딧을 많이 쓴다라는 건 서버에서 작업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냐면 프롬프트 자체를 입력을 하실 때 영어로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드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바로 우리가 제미나이에다가 교회에서 사순절에 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그 한글을 그냥 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 가볍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내가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생성할 거야. 하면 영어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붙여진 그 영어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에 붙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오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AI나 이런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글은 첫 번째 언어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영어로부터 그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한글은 굉장히 또 복잡도가 높은 언어 중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한글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 LM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오타 아닙니까? 오타가 나오면 창피한데 그걸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지 형태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영어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자리는 이제 마지막에 업스테이지에 그 한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설교문을 다 써놨는데 이 부분이 논리적인 오류가 맞는지 맞춤법은 틀린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싶을 때는 업스테이지의 모델을 불러다가 본인이 쓰셨던 설교문을 첨부한 다음에 이게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또 성경 구절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오탈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AI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AI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직도 많은데 그거 본질을 놓치는 순간 목회자가 AI보다 좀 스스로 많이 그런 갈등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보조도구로서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시고 또 AI로 초안을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름 수련회 기획안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첫 페이지부터 그냥 여름 수련회 기획안 어디 갈까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동대문구에 있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전도사야. 이번에 30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사가 총 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중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나는 성령을 주제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기획안 초안을 만들어줘 하면은 본인이 요청한 대로 만들어줘요. 그대로.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여름 수련회 기획안을 만들어줘. 이런 프롬프트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사님들이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 거의 50분 이상의 동일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조건값을 계속 넣는 거죠. 나는 동대문구에 있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인원은 얼마,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AI가 받아들일 땐 그것들이 각각 조건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넓게 찾으면서 좁게 나만의 어떤 데이터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찾을 때는 굉장히 질문을 자세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안을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시간을 한 이틀은 더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오픈 AI는 뭐고, 엔트로피는 뭐고, 구글은 뭐고, 퍼플렉시티는 뭐고, 업스테이지는 뭐고, XAI는 뭐냐? 각각 다 기업들입니다. 기업.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굴러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마다 AI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AI라고 하는데 왜 모델이 다 다르냐? 그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 문제에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찾는 방식에서 이게 더 좋다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AI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고차원 수학입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별로 문제를 푸는 방식,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 정답을 맞추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 이런 수많은 모델이 존재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 페이지는 조금 이제 뭐 이미 자료가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캡처라든지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옆에다 두시고 수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수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대원 과제나 논문, 이런 논문 같은 거 들어가면 일단 GPT 5.4. 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PDF나 논문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글 제미나이가 구글 스칼라라고 하는 논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했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특히 논문으로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구글 제미나이와 구글 제미나이 3.1과 GPT 5.4를 항상 두 개를 열어놓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라든지 여러 부분은 클로드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그럼 클로드도 더 상위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은 좀 더 상위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PD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나이가 가장 파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무겁지만 요 클로드 이 모델, 요 별표 쳐는 모델 있죠. 이게 요즘 가장 좀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기가 막히게 써주거든요. 일단 정보의 깊이 플러스 글을 잘 써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딱 느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뭔가 부족한 거를 이번에 클로드가 굉장히 잘 메꿨습니다. 그래서 자, 교수님들 추천은 GPT, 구글 제미나이 3.1, 그 다음에 클로드, 요 상위 모델, 요거 3개 별표 쳐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들 추천은 GPT, 제미나이 프로, 요 정도. 네, 과제나 뭐 진행을 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쓸 때는 클로드 경량 모델 쓰십시오. 이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초반에 페이지에 네모칸을 쳐놨죠. 과거 모델들은 솔직히 말하면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라고 이런 모델들이 있어. 이거 뭐지? 나 한번 써볼까? 이런 거는 코딩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코딩을 할 때 클로드나 GPT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이제 커서라고 또 다른 AI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사진이나 캡처해 주셨다가 나중에 옆에다 두고 그냥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네. 그래서 사용 원칙만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하실 때 AI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책임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I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할루시네이션, 환각, 거짓말입니다. 이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검증을 안 하시면 굉장히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AI의 도움을 받으시되 원문, 분석, 원자료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원자료 체크하느라고 시간을 더 쓰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오류가 정말 목회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자료에 대한 검증은 꼭 필수로 시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다만 AI를 쓰고 원자료를 보면 장점이 뭐냐면 원자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줄거면서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원자료를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2번 이상 읽는 효과가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원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델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AI 시대는 거의 삼국지의 춘추전국 시대랑 동일합니다. 네. 위초고 세 나라 싸우는 것처럼
네, 구글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상하네? 그러면 장신 AI의 장점을 살려서 바로 다음 모델로 사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예, 이게 정보가 꼭 유출되진 않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AI를 검색하게 되면 토큰화되고 그게 벡터화라고 수치적인 정보로 바뀌어서 AI에 올라가요. 학습된 결과값만 올라가요.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통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Together PUTS